VGN 시장에서 법률 에이전트 개발 쪽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야는 LM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이를 위한 LM 스토어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주제도 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목적은 누구나 좋은 에이전트를 장애물 없이 만들어보자인데 그걸 리얼워드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해왔습니다. 구성은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게 무엇인지도 확인해보고 좋다는 게 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고민들을 좀 열거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리얼워드에서 인티그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구현이나 연동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 자료만 열람해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니 나중에 그냥 히트 자료로서 쓰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통용된 정의를 먼저 보면은 편한 논의를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정의들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이전트도 이제 되게 다양한 정의, 툴스도 최근에 나온 구글의 이제 에이전트 와이 페이퍼스 보면은 툴스랑 익스텐션을 구분하는 등의 그런 좀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완벽한 정의를 해보진 않고 그냥 에이전트는 어플리케이션, 툴스는 펑션 이렇게만 정의를 해보고 논의를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좋다는 거에 정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좋다, 유용하다를 뭔지 알아야지 나의 다양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새로운 해결 영역을 제시하는 게 좋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GPT-3를 쓸 때 그때는 플레이닝을 한다는 개념이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GPT-3로 프리폼 텍스트를 생성하고 또 센텐스 버스로 그에 맞는 실제 수행 가능한 펑션을 매칭시켜줘가지고 그것을 좀 이터레이티브로 돌리면 GPT-3는 계속 뭔가를 뱉고 센텐스 버스가 매칭시켜주는 그런 식의 뭔가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새로운 해결 영역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좋다인 것 같아요. 그게는. 근데 저희 이번 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유용함이 뭔지를 정의해보고 싶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 좀 그레이 박스에 있는 거. 그래서 좋다, 유용하다 정리 좀 어려우면은 그러면 제가 맞닥뜨렸던 그런 기술적인 혹은 컨셉처럼 난관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것들이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좋다, 유용하다 정리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뭐 참고를 하시거나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가시고 그런 자료를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난관들을 구체한다든지 아니면 보편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혹은 간접적인 좀 단서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좀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7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다 아마 아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내용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제가 명세화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인지 그렇게 정리한 걸 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서 좀 천천히 어떤 느낌으로 7가지 난관들을 좀 준비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API 스페시피케이션을 펑션 플레이 툴로 바꾸는 건데요. 에이전트를 만들 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사실 쓰지 않는 유즈 케이스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제 스펙 문서 우리가 흔히 정의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스웨거라고 불리는 그런 스펙 문서를 펑션 플레이에서 쓰는 스키마로 변환하는 작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스펙 문서를 프로그래머가 타입으로 좀 정리하는 건데 이게 막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업일 때 근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은 고려할 수 없기도 하고 혹은 이 주제 자체를 좀 고려하지 못해가지고 저 스펙 문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픈AI 파이썬 SDK 탐색해 보시면 사실 되게 쉬운 스키마입니다. 그냥 안쪽은 JSON 스키마가 갖춰져 있고 몇 가지 엔티티만 있고 그래서 이건 절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볼 수 있는지 그냥 정리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롭다라고 했던 이유는 스펙 문서를 프로그래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펙 문서라는 게 사실 타입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정한 타입이랑 스펙 문서 타입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모호함을 사실은 개발자가 유도리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케이스는 아마 파이썬 스크립트를 그냥 직접 스키마를 변하면 좀 더 쉽겠죠. 왜냐면 프로그램 투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 툴을 쓰는데 그 툴을 다 모아주는 서비스가 있고 근데 그게 H가 컴포즈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서치라든지 뭐 과학, 뭐 수학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서비스인데 저희가 파이썬 SDK를 제공하고 그럼 저 파이썬 SDK를 우리가 프로그래머 타입에서 펑션 스키마로 바꾸는 거는 스펙 문서를 펑션 스키마로 바꾸는 것보다 쉬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나머지 6가지 난관들도 정리를 해보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웹서치를 툴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에이전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툴 유즈 케이스인 것 같고, 다양한 회사들은 아마 이미 내재화된 기술이 있고, 그 자체가 회사의 좀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AI 엔지니어들의 작업을 손에 하는 것보다 보통은 인프라 작업이 더 많이 수반돼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분들이나 백엔드분들 많은 노고를 쓰시는 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되게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퍼스널하게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셀레니움이나 크로미움을 붙여가지고 해결하자니 너무 느리고 성공 확률도 낮고 파싱도 어렵고, 만약에 PDF 문서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결과하는지 텍스트를 결과하는지 판단을 또 해야 되고, 이미지면은 자간이 없는지 뭐 그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LLM을 위한 웹 솔루션을 쓰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편했던 것 같고, 그 예시가 제미나이에 있는 이제 구글 서치 커스텀 API를 네이티브에 붙인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2.0이 나와서 좀 되게 홍보를 좀 자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이제 1,500개까지 부르는데, 이게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 성급을 제공하고, 이게 더 좋은 거는 이제 SDK 전체적으로 좀 네이티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앞에 보여줬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쓰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을 에이전트에 쓸 때 웹서치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단서를 좀 제공하는 식으로 두 번째 단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가 좀 큰 주제인데, 어떻게 구현할까 또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혹은 뭐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백엔드 포커스 된 ML AI 엔지니어분들이 아마 각자만의 체득화된 패턴들이나 그런 솔루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활성 기준을 그냥 제로 베이스로 구현하는 게 제일 빨랐는데,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트 에이전트를 개발할 건데, 우리가 사내에 뭔가 적절하게 학습한 모델들이 있고, 이거를 뭔가 에이전트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랭체인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VLM에 전체도 구현돼 있고, 그건 이제 VLM이 오픈의 컴퓨터로 써보면 좀 상관없긴 한데, 이거는 좀 에이전트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가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에이전트가 먼저 사실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레이트에서 이 스텝을 몇 번 돌지, 몇 번까지 돌기 시작한 이 스텝의 정의가 무엇인지, 혹은 이 스타트 액션, observation 정의가 무엇인지 다 정의를 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에이전트에 대한 스펙은 정해져 있으니까 전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POC이긴 한데, POC 레벨의 코드긴 한데 한 27줄이면 끝나죠. 다음에 내가 직접 뭐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긴 한데, 내가 직접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레이트가 뭔지를 정해야 되고, 스텝이 뭔지 정해야 되고, 그 내부에 있는 스펙들이 어디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시작해야겠죠. 제가 O3 미니로 간단하게 구현해봤는데, 그냥 제가 대화를 해보면서 구현한 거라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링크 타고 가면 이제 볼 수 있는데, 한 134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기니까 좋다, 뭐가 기니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회사에서 혹은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랭체인을 써야 되고, 혹은 어떤 식으로 이걸 혼용해서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상. 왜냐면은 랭체인이 좋긴 한데 뭐가 좋은지, 같이 그리는 어렵긴 한데 어떤 면에서 어렵고, 뭐가 셀링 포인트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팀에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구현체를 잡을 수 있는지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이거를 좀 정리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토타이핑이 빠르고 랭체인 스펙만 고려하면 되니까 에이전트 스펙에 고민할 필요 없고, 그런 게 이제 랭체인의 강점인 것 같고, 재구는 반대로 이제 또 초기 구현 커버도 높긴 한데 그만큼 나중에 잘 돌겠죠. 뭐 좀 당연한 얘기들을 써놓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에이전트에서 LLM을 어떻게 쓰는가 또 좀 되게 중요한 주제 같은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LLM을 어떻게 쓰는가를 정해본다면 그냥 내가 SDK를 쓸 수도 있고, 그건 그냥 랭체인에 있는 그런 인티그레이션 구현체, 뭐 랭체인 커뮤니티, 랭체인 오픈에 그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우리 조직에서 우리는 뭐 로라이스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고, 우리가 완전 서버가 따로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구현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구현체를 LLM에서 한다면 LLM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쓸까를 정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으면서 좀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어요. 제가 뭐 정확히 이 패턴을 이해하고 시작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그냥 이 패턴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짜볼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드 보시면 다들 OOP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넘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비스라고 할 때 포트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붙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트는 기술적인 구현체가 구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담긴 엔티티를
쏴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오픈AI인지 이게 로라이엑스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뭐 별도의 뭐 TGI인지 정의하는 거는 어댑터여서 기술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OOP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우리가 뭐 로라이엑스 전용 파라미터들이 뭐든 HTTP 통신이 어떻게 되든 디시리얼라이즈 어떻게 되든 그거 관련 없이 MPT만 준비되면 알아서 우리가 이 구현 단계를 나눌 수 있겠다. 그냥 흔히 백엔드 분들이 하시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LLM을 구성하면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좀 감당하기 쉬웠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건 좀 기술적인 난관이라기보다는 좀 컨셉처럼 난관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툴을 더 잘 쓸 수 있는지 내가 툴을 조금은 활용 못하는 게 아닌지 그런 고민들 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툴 자체가 에이전트에 좀 강력한 피처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이 정도면 툴을 잘 쓰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개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냥 이 개인화를 텍스트라고 정의해보고 텍스트 요소를 에이전트에 레스트마다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개인화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예제가 앵그래프 그냥 첫 번째 도큐멘트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봤어요. 코드는 사실 뭐 길게 써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LLM이 이 툴을 호출하는데 이 툴에서 호출하는 내용은 머지 트리플이라는 그 타입틱트, 그러니까 이 엔티티를 관계형 뭔가 그래프와 유사한 뭔가로 정의해보고 그러니까 저기 밑에 이 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앨리스가 친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존이라는 이게 LLM이 생성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 사용자한테 보여진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스텝에서 에이전트가 정의한 개인화 요소이고 앨리스라는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화적인 요소들을 텍스트로 정의한 거니까 다음 스텝에서 써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개인화 사이클을 한번 정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그나마 생각했던 툴 자체가 에이전트에 좀 특별한 피처가 된다 그런 예제인 것 같고요.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다음은 이제 에이전트 평가입니다. 이거는 아마 번역 도메인보다는 좀 특정한 태스크나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시고 많이 좀 해결하고 계신 분야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게 번역 도메인인지 특정 도메인인지 떠나서 우리가 자동 평가 시스템이 왜 중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그냥 좀 언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시 중에 하나고 꼭 LM에서 쓸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우리 팀에서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알아서 자동화가 된다는 어떤 방법에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인데 그럼 뭔가 그 자동화의 정의가 그냥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일주일마다 해줄게 다 자동화하면 뭐 그것도 좋겠죠.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자동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평가 주기랑 크기 탐색을 정할 수 있고 이 평가 주기랑 크기 탐색이 정의된다면 해당 예산이 정의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평가할 건데 못 달라요. 그 정도는 우리 감당할 수 있어. 뭐 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왜 좀 소개해드렸냐면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뭔가 디시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도메인을 떠나서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이제 난관으로 로우 코스트 하이 퀄리티 그냥 한국어로 쉽게 표현하면 가성비인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좀 이뻐서 이 그래프는 좀 주제랑 관련 없는데 좀 가져왔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펜 2.5 매스에서 X축에 이제 파라미터 수익 연산이고 Y축의 성능 매스 스코어인데 당연히 좌상단이 듣겠죠. 그러니까 수익 연산이 적고 성능이 높은 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건데 저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으로 우리가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쁘다. 근데 반면에 커머니케이션 시스템의 평가는 혹은 이제 에이전트 내부에 있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뭔가 평가가 쉬운 모델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정의하기 되게 어려워요. 뭐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에이전트 만들 때 간과하기 쉽고 넘어가면서 왜 우리 엔티티한테 결과가 안 나오지라는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가지고 어떤 결정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모듈에서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 부터 시작해서 어느 모듈에서 어느 모듈의 기능을 또 뺄 수 있는지 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주제를 좀 많이 깊이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난관들이나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를 짧게 훑어만 가면서 좀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발표를 구성해왔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조금 좀 풍부한 히트 자료가 됐으면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누구나 좋은 에이전트 만들 때 특히 이제 리얼월드 관점에서
장애가 없이 만드는 관점에서 난관들이 어떤 거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먼저 정의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 넘어서는 좀 힌트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좀 정리해 왔습니다. 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